자, 이제 아까 245조 중에 1항을 위주로 공부합니다. 1항이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 시효죠. 그럼 20년간 일단 자주 점유로 죄송합니다. 20년간 자주 점유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안 하면 취득 못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276페이지 거기 양가로 5번 등기가 있죠. 예, 쭉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자주점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중과 타중과를 잘 본 겁니다. 구별을. 여기서 써먹으려고 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갑소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우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을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소유권 취득 못했죠?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하죠?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초원권이 있죠.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죠, 채권. 또는 채권적 초원권. 지금 이 상태로 을은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우리 20년간 흘렀어요. 이 상태로 20년이 경과했다. 그럼 이 등기 초원권 소멸시효로 소멸했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20년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소멸시 안 걸립니다. 소멸시 안 걸려요.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 제가 이걸 이제 지난주에 다음 주에 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그러죠? 기억하시라고 동그라미 10번 치라 그랬어요. 어디다 치라 그랬냐면 186페이지 와보세요. 186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가 두 개 쳐있어요. 점유에 쳐있고 처분에 쳐있고. 그때 점유에 제가 동그라미 사지음 치라 그랬죠? 뒤에 책 찢어져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점유하고 있다면 10년, 20년 지나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거 현재 20년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등기가 뭔지 알았어, 이제.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등기 청구하면 돼요. 소멸시효 안 걸렸으니까. 근데 등기 청구하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등기법에서도 등기하려면 등기 원인 서면으로 뭘 내야 돼요? 등기 원인 서면으로 매매계약서를 내야겠죠. 근데 매매계약서 없습니다. 있어도 글씨가 다 지워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남아있지만 이걸 청구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때 245조를 주장해서 을은 등기 청구가 힘들 때 소유권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245조 1항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뭘 근거로 청구해요? 이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왜냐하면 자주점이니까 자주. 매매했죠? 권원을 알 수 없으면 자주로 추정받죠. 그래서 을은 이제 와서 이걸 하기 힘들면 이제 와서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써먹는 거 이건. 이럴 때는 못 써먹습니다. 여기가 갑토지고 여기가 을토지인데 담장이 쳐 있어요. 근데 우리 담장을 걷어버리고 1억에 점유해요. 1억에. 그럼 이게 악의의 무단점이죠. 이건 타주점이라 이 상태로 20년이 아니라 200년 흘러도 절대 시효 취득 못합니다. 타주니까. 오히려 200년간 땅 사용료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타주면 절대 시효 취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245조를 잘못 공부하면 저기 한적한데 사람 없는 데 가서 집 짓고 살면 그 땅 내 땅 된다 그거 아니에요. 들키면 20년간 땅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주점유일 때만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자주점유. 마찬가지로 갑소유 토지에 우리 불법으로 건물 지었어요. 불법 신축. 그럼 불법이란 말은 이거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죠. 이 상태로 20년 흘러도 절대 시효 취득 못합니다. 타주니까. 자주일 때만 가능. 자주. 그래서 시효 취득은 아까 이런 경우 자주점일 때 이럴 때 가능해요. 이럴 때. 또는 아까 이런 때. 여기 갑토지고
여기 A 소유 토지인데 우리 돈 주고 샀어요. 우리 매수해서 내 땅이죠. 을땅 건물 지었는데 착오로 경계를 약간 오인해서 이렇게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갑토지 불법 침범했죠. 본권 없잖아요. 그래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일부를 침범하면 대법원이 자주점유로 판단해줍니다. 자주점유.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어요. 갑토지 침범했으니까. 점유할 권리는 없지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일부를 침범하면 자주로 평가한다. 물론 상당히 초과해버리면 타주라 그랬죠. 근데 일부면 자주. 그럼 이 상태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나면 자주니까 을은 이걸 시효치 되겠습니다. 그럼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시효치 되겠으니까. 그러죠? 시효치 되겠으니까 유권 다 갖췄잖아요. 근데 19년 만에 갑한테 들켰네. 갑도 건물 지으려고 토지를 청량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19년간 내 토지 이만큼 우리 침범하고 있었어요. 19년간.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돌려줘 청구하겠죠? 그러면 돌려줘 안 돌려줘요? 본권 없으니까 돌려줘 하겠죠. 이때 갑과 을 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가 문제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한테 내 토지 돌려줘 그러죠? 이럴 때가 점유자 해복자 관계예요. 점유자 해복자. 20년 안 됐을 때. 근데 20년 돼버렸으면 그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효치가 했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갑한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연결해서 그래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자주점유. 그래야 시효취득 가능하다. 그걸 잘 염두하셔야 돼요. 그럼 245조 1항에서 이제 자주점유 다 갖췄어요. 요건 다 갖춰서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취득 완성했다. 이제 245조 1항 요건인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취득 시 완성했어요. 그럼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야 취득하죠. 등기. 그래서 이 취득 시효를 완성하면 이 완성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취득해요? 등기. 그래서 이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완성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해요. 등기 청구권. 그래서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자 청구권.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가 청구하니까 채권자 청구권. 채청입니다.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는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물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등기청구권에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를 정했습니다. 채권이니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정했냐면 딱 20년 됐을 때 20년 된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딱 20년 됐을 때 그 다음에 20년 됐을 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래서 채권이니까 대법원이 오직 이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직 누가 행사요?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20년 딱 됐을 때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했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이제 이하 판례 보실 때 이대로만 하시면 그 이하 모든 내용이 다 끝납니다. 누구한테 청구해요? 누구한테? 완성 당시 소유자 딱 20년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대로. 그럼 이제 윤서 배우겠습니다.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자주점유로 우리 점유를 개시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20년 완성했어요. 우리 20년 시효 완성했다. 그럼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가 돼요? 을은 갑을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받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점유 개시할 때 갑이 소유자인데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만. 완성상의 소유자는 병이지 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은 병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공식 들었는데요. 20년 딱 됐을 때 소유자에게만. 이제 갑이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소유권이 100번 밖에 100번. 100번 밖에서 병이 소유자였다면 누구한테 청구해요? 그때도 병한테. 그러니까 소유자가 중간에 몇 번 바뀌든 완성 당시 그 소유자한테만 행사하면 됩니다.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이번에는 갑이 소유자였는데 을이 자주점유로 점유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때 을이 20년 시효 완성했습니다. 그럼 을은 누구한테만 시효 완성 주장해요? 병한테만. 근데 이 등기가 무효래요. 병 등기가 무효래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이때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만 못합니다. 을은 이제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가 갑에서 병 앞으로 넘어와 있죠. 그럼 이 무효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무효 등기 누가 말소해야 돼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누가 해요? 소유자, 물권자. 누가 해야 돼요? 갑. 갑이 이걸 말소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갑한테 찾아가요. 양주 한 명 사들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장신 토지를 20년간 완성했는데 병 때문에 등기를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말소 좀 해주시죠. 갑한테 그럽니다. 여러분이 갑이라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20년간 말소해 주겠습니까? 그 양주병으로 대가리를 쳐버립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같은 해주겠어요? 지금 뚜껑 열렸잖아요. 갑자기 얘가 20년간 내 땅 점유하고 소유권 내놓으래요. 열받겠죠? 그래서 우리 갑이 절대 안 해주니까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걸 말소합니다. 다시 을은 갑을 대신해서 이걸 말소해요. 그럼 말소하면 소유권이 갑한테 회복됐죠? 그때 갑한테 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중에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니까 갑한테 한다. 갑한테. 얘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자주점유로 점유를 개시합니다. 이때 을이 20년 시효 완성했어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되는데 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을은 현재 원래 갑한테 등기 청구했어야 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죠? 그럼 을은 병한테 시효 주장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병한테? 이제 못합니다. 병은 완성 후 소유자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 을과 병을 서로 형평성을 취하기 위해서 공시를 일이 정한 겁니다. 을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빨리 등기 청구했어야지. 그러지 않다가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해요. 이제는 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병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보통 이런 토지가 아주 싸지 쌌겠죠. 그러니까 갑도 내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내 땅이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 골프장이 생겨요. 갑자기 개발되니까 골프장 사업자가 보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한테 보상을 넣어 가봤더니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둘이 다툼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런 일이. 그러죠. 어디 강남의 비싼 땅을 우리 120년 점유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어디 싸구려 땅인데 갑자기 개발되니까 다툼이 생길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도 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저 몰라요. 그거. 그냥 이 대법원 판례만 수업 시간 하는 것만 하셔야 돼요. 시험은. 그래서 어른이 이제 병한테 시효주장 못합니다. 갑한테도 등기 청구 못해요. 이제 소유자 아니니까. 그럼 어른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때는 병을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설사 병이 을이 시효 완성한 사실을 알고 갑한테
매수했더라도 오른평한테 시효저항 못합니다. 왜 그래요? 병이 이때 매수할 때 우리 시효완성한지 알았대요. 알고 매수했더라도 오른평한테 시효저항 못해요. 왜 못해요? 공식대로 얘는 완성 후 소유자지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못한다. 그리고 갑은 현재 소유권 넣었으니까 등기청구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제대로 하시죠. 제대로.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그럼 다시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우리 자주점유로 개시합니다. 우리 이때 20년 완성했어요. 빨리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병한테 시효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 지금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머리를 써서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20년을 역산해요. 20년을 역산해서 나는 이날을 점유 개시점을 하겠다. 이날을 점유 기산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20년 역산해서. 그럼 만약에 이날을 기산점 삼으면 이날 20년 완성했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네 맘대로 역산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기산점 네 멋대로 삼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항상 이대로. 우리는 지금 이날 완성했습니까? 이날 완성했습니까? 이날 완성했죠.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했어야지. 네 멋대로 기산점 역산해서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누구한테나 청구할 수 있다면 물권이다 그것은. 근데 아까 분명히 이때 완성했죠? 그러면 이때 소유자한테 했어야지. 그 후 소유자한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려서 기산점 임의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소유자가 변동이 없어요. 계속 갑이라면 그때는 기산점 아무데나 삼으세요.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병도 보유하기 때문에 역산해서 기산점 멋대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매매한 경우죠. 토지 소유자가 매매한 경우 지금까지는. 자,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점유 개시해서 이날 우리 20년 완성했어요. 그럼 오직 을만 오직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병이 점유를 이전받았네요. 이렇게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병이 점유합니다. 병. 그러니까 지금까지 왼쪽까지는 누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갑 소유자가 팔았죠. 근데 이제는 얘가 시효완성한 다음에 점유자가 파는 겁니다. 병한테. 현재 병이 점유해요.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병이 을 지위를 승계받았으니까 병이 직접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항상 찍지 마시고 저 써진 대로 하시라고. 써진 대로.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써진 대로 저기 누구한테만?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그럼 얘가 완성 당시 점유자입니까? 을이익입니까?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완성 당시 점유자는 을이니까 을만. 오직 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직접 못하고 을을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대신해서. 을만 할 수 있으니까 을을 대의해서 등기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못해요. 왜 그래요? 이 공식 이대로. 그러니까 지금 많은 판례가 이 공식에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대법원이 정했으니까 대법원. 이에 따라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한 모든 판례를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 공식 이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수험생들이 여기 판례가 아주 많으니까 헛갈려 하거든요. 헛갈릴 거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보면 자 보세요. 을이 완성 당시 점유자고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이라면
완성한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완성한 다음에 팔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해요. 왜 그래요? 오직 1억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이번에는 완성했거든요. 완성한 다음에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우리 병한테. 그럼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오직 여러 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대위에서는 할 수 있죠. 이 공식 이대로 여기서 벗어난 거 하나 더 씁니다. 그럼 제가 책에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인 거. 자, 276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5번 등기가 있죠? 그 등기 보세요. 자,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즉 245조에 써있죠. 법률 규정.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등기 한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만일 있습니까? 자, 만일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 동안에 무효라면 어디입니까? 여기 무효라면 얘한테 등기 청구 못하죠? 얘가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대위에서 말소하고 다시 얘한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자,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가로 쳐보세요. 그 등기 명의인 가로 여기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 소유자를 대위 동그라미 갑을 대위해서 위 무효 등기, 병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까지. 자, 밑에 판가로 1번 법적 성질 있죠? 자, 아랫줄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된 점유자의 즉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하나 칩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다까지. 그 다음 반가로 2번 있죠? 반가로 2번은 제목에 딱 꺾은 가로 해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하세요. 거기 시효기간 만료 후까지 이렇게 시효기간 만료 후까지 꺾은 가로 했습니까? 그 다음 누가 목적물을 처분했어요?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자,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277 제일 밑에 반가로 3번 거기도 꺾은 가로 시효기간 만료 전 꺾은 가로 전 여기는 전이네요. 그 다음 누가 처분했어요?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그러니까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은 이쪽이에요. 이쪽 다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근데 이렇게 시효 완성 전에 처분했냐 시효 완성한 후에 처분했냐 그겁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278페이지 하단에 반가로 4번 취득시 완성한 누가 팔았어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 그러니까 이건 이쪽이에요.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팔아서 점유자가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어서 경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276페이지. 276페이지. 자, 반가로 2번 보세요. 아까 다시 제목이 시효기간 만료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쪽이에요. 여기. 만료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게 여기.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동그라미 하세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했을 뿐이며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 가로 이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가 이자입니다. 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로부터 새롭게 소유권 이전받은 자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음 아랫줄 이와 관련하여 있죠.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갑소유 X토지가 을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고 양토지 외형상 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을이 X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 갑토지 일부예요. 일부를 자신 토지에 포함된 것을 믿고서 20년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한 경우까지.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4줄 읽었죠? 이와 관련하여 4줄. 그 4줄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그 4줄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4줄 묶으셔가지고
한마디로 갑소유 X토지를 갑의 X토지를 우리 시효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효 완성했다. 20년간. 이 말이 한마디로 아까 일부 침범 일부 그 말이죠. 다시 이와 관련한 네 줄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갑토지를 우리 시효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일부라가 자주점유. 그럼 동그란 1번 갑이 X토지를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그 병이 경계 측량을 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X토지 일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을은 취득시효기간 만료됐음 이후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이렇게 얘한테 완성후 소유자니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병이 을의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았대요. 병이 알면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라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병이 알았더라도 을은 등기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완성 후 소유자니까. 완성 후 소유자. 그 말을 우리 책이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만약 병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그 후 갑에게 복귀된다면 을은 이제 갑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효 완성했는데 병한테 소유권 넘어가면 청구 못하죠. 근데 만약에 갑 등기가 없어지고 병 등기가 없어지고 갑한테 소유권이 회복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죠. 다시 그 말입니다. 다시 병 등기가 없어지고 갑한테 소유권이 회복되면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할 수 있죠. 그 말이에요. 조금씩 제대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270지 제일 밑에 하단에 반가로 3번. 이제 시효기간 만료 전이죠.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동그란 1번 위 반가로 2번 사례가 방금 왼쪽에 본 거 반가로 2번이에요. 위 사례에서 을이 X토지 일부를 19년간 점유하고 있는 중에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X토지 일부인 것을 병이 모른 채 다시 1년이 지났다면 그럼 20년 지났죠?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병 소유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이다까지. 아까 이거죠? 여기 이제 을이 점유하고 19년 되는데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19년 채에서 1년만 지나면 을은 20년 완성했죠? 그럼 이제 을은 병한테 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노란색 글씨 있죠? 취득시효 계산점이 있어요. 자, A. 취득시효 계산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며 시효 완성자는 원칙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시효 계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없다. 예컨대 A가 B 토지를 1998년에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사용했는데 B가 2009년에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란 경우 2008년에 시효를 완성한 A로서는 C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까지.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아까 이렇게 한마디로 역사 안에서 기산점을 멋대로 삼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책에서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B 판가로 B 거기 가로쳐 보세요. 점유 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우 가로 경우에 한해서는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읽어보면 돼요. 예컨대 아까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임으로 못하지 계속 갑소유라면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죠. 아무 때나. 있습니다. 예컨대 읽어보시고 이제 반가로 4번 취득시 완성한 점유자가 동그라미 쳤죠? 점유자가 매도한 경우 자 X토지에 대해 갑이 취득시 완성한 후에 그 갑이 을에게 매도하여 시효 취득자가 매도했죠? 갑이 매도해서 인도한 경우 을은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소유 명의자에게 직접 못해요. 직접 가로쳐 놓으시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두 번째 줄 이 경우 을은 매도인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소유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유행사 동그라미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책은 갑을이 저랑 약간 달라요. 갑이 취득시 완성했죠? 우리 책이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만약에 우리 책에 소유자는 누군지 안 나왔어요. A가 소유 명의자라면 갑이 개시해서 갑이 시효 완성했거든요. 이 시효 취득 완성자가 을에게 판 겁니다. 을. 그럼 을은 직접 청구 못하죠?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대위에서 청구한다. 대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사례를 볼 땐 명확히 보였죠? 글로 보니까 우리나라 일이 어려워요. 글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글로 나오니까 읽어보라고 차려드린 것이고, 저는 읽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 그림만 이해해도 문제는 다 풀어요. 이 그림만 이해해도. 아시겠죠? 우리 책이 좀 어렵게 써놔서 상당히 좀 소송법 용어를 막 써가지고 우리 책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 그림만. 그럼 이해되는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 봐보세요. 6번 문제, 6번. 자, 6번. 부동산 점유취득 설명 옳은 거죠? 23회 문제입니다. 자, 1번.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가 자주점이 증명할 책임 있습니까? 자주로 추정되죠? 책임 없습니다. 자주 추정. 197조. 자,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아까 여기 소유권이 몇 번 바뀌었다가 얘가 최종 소유 명의자라면 을은 얘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아직 안 했어요. 자, 시효 취득을 하면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네요.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시효 완성했으니까 등기만 받으면 되죠. 근데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담장 철거한 것은 자기 땅에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철거하고 등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2번은 중간에 소유자가 몇 번 바뀌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최종 명의자. 여기까지 이제 점유취득시 마치시고, 자, 280페이지 보세요. 지금까지 칠판에 있는 걸로 시효 완성의 거의 80%를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이제 한 두 가지만 3월 달에 추가하시면 돼요. 한 두 가지만. 오늘 다 하면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절대 여기서 벗어난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280페이지. 이제 하단에 2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245조 1항이 끝났고 이제 245조 2항. 자,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이때 등기는 무효 등기도 가능해요. 무효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등기가 유효라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10년 지나야 취득합니까? 그게 아니죠. 등기가 유효라면 곧바로 취득합니다. 무효 등기라도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무효라도. 그래서 이런 사례 제가 지난주부터 많이 그랬죠. 갑소유 X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갖다 놓고 우리 점유도 하고 있어요. 그럼 등기 무효죠? 무효이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제 병한테 판 겁니다. 애매하고 얘가 등기하고 병이 점유도 하고 있어요.
그럼 병은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샀겠죠. 병이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병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이등기 유효 무효예요? 네? 무효죠,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명절 때 너무 많이 쉬었어요. 절대적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무효. 무효. 그러더라도 병이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10년. 이 상태로 10년 경과하면 얘 선이 무과실이죠? 등기했죠? 10년 지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이란 병은 사실 등기 무효지만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죠. 그러죠? 그리고 돈 주고 샀잖아요. 자유점이요. 그럼 이 선의의 자주점자를 지난주에 사실은 등기가 무효지만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로 10년 지나버리면 그냥 너에게 소유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소유자처럼 행세했으니까 이게 245조고 2항이고 무효 등기라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효 등기. 그럼 이제 양가로 1번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반가로 1번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 없고 무효 동그라미 무효 등기를 마친 자로 상관없다. 여기까지 아까 무효 여기 무효 10년 지나면 돼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자주점이죠. 반가로 2번 점유 태양 추정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그 입증 책임은 시효 취득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똥 하나 칩니다. 점유 개시 당시 동그라미 점유 개시 당시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나중에 악의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 점유 개시 당시만 선의 무과실. 다음 양가로 3번 시효기간 10년기가 1번 등기부 시효 기간은 경우에는 점유 동그라미 점유는 10년간 계속돼야 한다. 이때 자 점유 승계 동 하나 칩니다. 써보세요. 199조 199조에서 전 점유자가 점유 승계에 주장할 수 있죠. 점유 승계는 물론 그 다음 등기 승계 동그라미 이건 판례예요. 등기 승계도 인정한다. 즉 앞사람 등기까지 아울러 10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점유 승계는 199조가 인정해요. 199조. 등기 승계는 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점유 취득시효와는 달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로서 곧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즉 이자는 이미 등기된 자죠. 그럼 10년 지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해서 10년 지나면 곧바로 소유권.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점유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 건 아니다. 즉 등기가 불법 말소 그러면 유효죠. 그러니까 이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혹시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 유효했습니다. 불법 말소 유효라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을 보셨고 그 밑에 동사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82페이지 282페이지 상단에 로마자 4번 취득시효 효과가 있죠. 247조 1항 전 2조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한다. 그러니까 20년간 시효 완성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언제로 소급해요? 2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소급하니까 그때까지 사용은 내 거 사용한 거죠. 내 거. 그래서 소유자에게 사용료 줄 필요 없겠죠. 내 걸 사용한 겁니다. 소급한다. 그래서 그 밑에 1번이 있죠. 1번 소급해 보세요.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 시점 20년 전으로 소급하므로 시효 기간 중에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이나 차임, 월세를 받았다. 그 밖의 물리적, 법률적 처분은 다 유효한 것처럼 됩니다. 왜 그래요?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자처럼 되니까. 만약에 이때 소유권 취득했죠? 이때 시효 완성했잖아요. 이때 등기해서 이때부터 소유자가 된다면 만약에 그럼 우리는 소유자들에게
20년간 토지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럼 시효취득 인정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때 시효 완성하면 20년 전 소급해서 이때부터 우리 소유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동안 20년간 사용료를 가반도 안 주겠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소유권 시효취득을 보셨고, 오른쪽 283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시효취득 끝났습니다. 이제 하단에 02번 선점 습득 발견 있죠? 그래서 255조 보세요. 무주물 기소. 이제 무주물 선점입니다. 자, 무주물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예? 무주물.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써있죠?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걸 선점하면 내가 소유권 바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폐지나 고출덩어리 버렸다. 그 주우다는 사람 있죠. 왜 주워요? 돌려주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게 무주물 선점입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럼 이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예요? 예? 자주죠. 왜 주워요, 그거? 힘들게? 갖다 주려고? 내가 가지려고. 자주점유, 자주. 그래서 먼저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점유는 당연히 자주점유, 자주. 그럼 자, 255조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 근데 2항은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국가.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무인도 발견했거든요. 그럼 내 거 아니에요. 국가 겁니다. 그거. 그래서 1항과 2항 보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253조 유실물 소유권 취득 있죠? 253조. 그게 유실물 습득입니다. 그럼 유실물은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이건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없는 거, 이거. 소유자 없는 거. 이건 소유자 있어요. 잠시 잃어버린 거. 잠시. 그럼 자, 253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이게 1년에서 6개월로 바뀌었거든요. 혹시 시험에 나올 줄 모르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주었잖아요. 경찰서 갖다 줬어요. 6개월간 연락 오면 그때 내 거 된 겁니다. 6개월간. 6개월 기억하세요? 6개월. 유라유예요. 유라유. 6개월. 그 다음 254조 매장물 소유권 취득 있죠? 이걸 매장물 발견 그럽니다. 매장물 발견.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이거라니까, 없으면. 다 소유자 있는 겁니다. 소유자. 그럼 254조 보세요.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때 발견자가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1년. 그러나 타인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해요. 즉 나무 땅을 파다가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럼 그 땅 주인과 내가 절반씩 취득. 그래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 다음 이제 03번 첨부가 있죠. 첨부. 양괄호 1번 부동산의 부합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 것 중에는 얘들은 별로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이 부합이 그나마 중요합니다. 부동산 부합. 자, 256조 보세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통하나 칩니다. 타인의 권원 동그라미.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취득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부동산에 부합돼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있고 어떤 부합된 물건이 있어요. 부합된 물건. 그럼 부합이란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거나 떼는데 과다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부동산 토지가 있고 여기에 부합된 물건이 있다면 이건 토지 소유권에 속해요. 단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갖는다? 부동산 소유자가 갖는다. 부동산 소유자. 다시 A 토지고 이게 B 거라면 토지로부터 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께 돼요? A 것. 단 A는 이 돈 B한테 보상해 줘야 돼요. 내 거 아니었으니까. 토지보다 이게 더 비싸대요. 그래도 토지에 부합됩니다. 비싸더라도. 그래서 A는 그 돈 보상해주고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걸 A가 취득하는 겁니다. 단 건물과 농작물은 이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일이 없어요. 독립된 건물이라 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286페이지 거기 중간에 반가로 3번 농작물이 있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같이. 자,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수목이네요. 수목을 심은 경우에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땅에 몰래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는 심은자, 식재자 소유가 아니라 토지에 부합돼요. 그러나 농작물은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경우에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 소유권은 언제나 그 아랫줄 경작자 동그라미 경작자이겠다 그 말이. 농작물은 건물과 똑같이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목은 권한을 가지고 심으면 토지에 부합 안 돼요. 권한 없이 심으면 토지에 부합된다. 토지. 그러니까 아까 법조문에 정당한 권한 동그라미 친 거죠. 정당한 권한.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 글씨.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있습니까? 여기는 막 시험이 잘 나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2차 공부할 때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과 건물 증축을 보는데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는가는 나무 심을 권원이 있었는가 이걸 보여. 이거 나무 심을 권원이 있었다면 그 나무는 부합 안 돼요. 근데 권원 없이 심었다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 건물을 증축했다면 기존 건물에 뭘 올렸죠? 이때는 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독립성. 독립성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즉 갑이 1층짜리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갑이 2층을 이렇게 올렸어요. 증축.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흰색 부분에 부합되는가? 부합. 그럼 뭘 본다고요? 이게 흰색과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 안 돼요. 즉 독립성이란 1층을 통하지 않고 2층으로 가는 독립된 출입문이 있고 정확히 칸막이 나눠 있죠. 그러면 독립성 있는 걸 본다. 근데 그러지 않고 2층을 가는데 반드시 1층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반드시 이걸 통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때는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증축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노란색 글씨 봐보세요. 노란색 글씨.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 만일 증개축한 부분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독립성이 없다면 동그라미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다. 노란색. 없다면 권원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1층에 부합돼요. 반면에 동그라미 칩니다. 독립성이 있으면 동그라미 있으며 또한 증개축자에게 권원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여 증개축한 부분에 별도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흰색 부분과 독립해서 노란색만 독립성이 있다면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노란색이 흰색과 독립성 없다면 노란색은 흰색에 부합되고 노란색만 별도의 소유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목 나오면 뭘 본다? 나무 심을 권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증축 나오면 원래 건물 부분과 독립성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289페이지 오시면 이제 공동소유부터 10분 쉬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